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12월 20일. 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보내시고요. 자, 오늘도 이 캠피셔의 역발상 주식 투자라는 이 책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죠. 진행하고 있었고, 자, 오늘은 이 너무 먼 미래까지 걱정하지는 말자라는 이 내용, 이 캠피셔는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보려고 하고요. 큰 주제는 이 30개월, 30개월 안에는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이라는 이 주제로 이 책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는 캠피셔가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가? 거의 모든 아이는 먼 장래에 대해 비현실적인 상상을 한다. 당신은 소방사, 뭐 공주, 우주비행사, 야구선수가 되고 싶었는가? 아니면 의사, 영화배우, 뭐 건설업자, 뭐 열차의 차장이 되고 싶었는가? 어쩌면 해적이 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아이들 대부분은 한때 이런 인물이 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온갖 이유로 이상형 인물을 그려낸다. 그러나 이런 꿈이 실현되는 사례는 드물다. 물론 실현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희망, 꿈, 뭐 가능성, 계획이 바뀌죠. 운동선수가 되려던 아이가 자라서 수학경시대 이 대회에 참가를 하고 우주 비행사가 되려던 아이는 자라면서 자신이 물리학의 소질이 없음을 깨닫는다. 수술놀이를 즐기던 아이는 커가면서 비위가 약해져 피도 보지 못하게 된다. 열차 차장이 되고 싶었던 이 아이는 자라서 이 꼬마 기관차 토마스라는 만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존 인물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5세에서 30세가 되는 이 동안 우리에게는 수많은 일들이 이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따라서 5세 때 30세에 어떤 사람이 될지는 알 수 없다. 상상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인생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2년 안에 일어날 일이라면 아이들도 대충 알 수 있겠죠. 나는 몇 학년이 되고 뭐 어떤 선생님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어떤 과정을 밟게 되고 어떤 공부를 하는지 뭐 1, 2년 안에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2년 뒤의 미래는 알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겁니다. 9세, 9세 소년이라면 동네 고등학교에 다닐 것이라고 예상하겠지만 가족이 이사할 수도 있겠죠. 이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학교가 신설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파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이 먼 미래를 지금은 알 수 없다. 추측해야 할 변화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먼 미래까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고요. 주식 시장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이 30개월 이상은 내다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의 3년 조금 안 되는 기간이죠. 30개월을 넘어가면 순전히 어림짐작이어서 확률이 아니라 가능성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가능성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캠피셔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도 주요 뉴스들은 천천히 진행되는 초장기 추세들을 계속 퍼부어대면서 결국 우리가 파멸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어떤 안 좋은 기사들을 계속 주장을 하거든요. 뭐 과도한 부채, 뭐 중국의 세계 패권국 부상, 뭐 지구 온난화 등등이 그런 사례다라는 거고 학계에서는 수많은 이 학자가 이 환상적인 공식을 이용해서 다양한 주제를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학자들이 세운 가정을 사실로 받아들여 끝없이 과장 보도를 하죠. 더 나아가서 이 불길한 장기 추세에 가까운 장래에 주식시장을 파멸시킬 수도 있다고 어떤 경고하는 전문가들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단한 기법을 이용해서 먼 장래에 관한 이런 무의미한 주장들을 무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냐? 단지 30개월 안에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나요? 라고 물어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낙천적인 말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이다. 대중매체가 경고하는 위험이 아무리 크고 끔찍하더라도 이 30개월 안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면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사건이 먼 장래에 마침내 일어나더라도, 실제로 일어나더라도요, 어, 이 30개월 안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그렇게 멀리 내다보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32개월 뒤라면 가끔 내다볼지 모르겠지만 먼 장래는 내다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가능성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캠피셔는 말하고요. 그러니까 군중이 하는 말과 이 간과하는 바를 알아두면 장기 추세가 실제로 그토록 심각한지를 파악할 수 있고 우리는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좋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투자할 때는 30개월 안에 거의 틀림없이 발생해야 할 일에 대해서만 평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30개월 안에 일어날 사건인가? 라는 질문은 아주 좋은 판단 기준이 된다라는 건데요. 이 기준은 대중매체에서 떠드는 거의 모든 사회의 경제적 어떤 파멸 주장에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뭐 파멸을 좀 방지하려면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대중매체가 주장하는 주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0개월 안에 닥칠 파멸이 아니라면 오늘 주식시장은 그 파멸을 걱정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걱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한 기법으로 우리는 이 끔찍한 소음들, 너무 많은 소음들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한번 예시를 한번 좀 보는 거예요. 한 이야기를 한번 보면 베이비붐 세대는 폭탄인가? 라는 이야기들 굉장히 옛날부터 이제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10여 년 전부터 사람들은 베이비붐 세대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은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들이 파는 주식을 누가 사줄까? 누가 알겠는가? 캠피셔 본인은 모른다. 나는 모른다. 당신도 모른다. 베이비붐 세대의 비관론 전문가들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 장래의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 첫 주자는 2011년도에 한 65세 정도가 되었고, 그러나 이 베이비붐 세대 마지막 주자는 거의 한 2029년에나 65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먼 미래는 아무도 내다볼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 베이비붐 세대 평균 주자가 은퇴하려면 아직 멀었다. 주식시장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번거롭게 예측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30개월 안에 일어날 사건이 아닌 것으로 충분하다. 그쵸? 그리고 효율적으로 시장 가설 덕분에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해도 시장에 영향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다. 이 캠피셔는 말을 하는데요. 이 베이비붐 이 세대의 은퇴한 세대에 걸쳐 매우 천천히 진행될 것이고 이미 오래전부터 공개인 정보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온다라고 했잖아요. 모두 다 알면 위기가 아니죠. 모두 다 모르기 때문에 위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베이비붐 세대가 태어날 때부터 이들이 은퇴할 시점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통찰까지도 필요 없는 이것은 진짜 단순한 계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베이비붐 세대가 첫 주자가 이 65세도 되기 전인 약 한 10 몇 년 전부터는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났죠. 세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렇죠? 시장이 이런 사실조차 반영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모욕의 달인인 시장을 모욕하는 셈이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현명한 판단이 아니다라는 것. 시장은 이미 다 반영을 했을 것이다라는 것. 이 역발상 투자자들은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한 어떤 가정이 잘못됐음을 알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할 때 주식을 팔고 이 채권을 사는 과정에서 이 주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서 주가 하락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가정 말이죠. 실제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도 있는 구조적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다른 순환적 요소도 많으므로 주식은 여전히 건재할 수 있다. 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주식 수요가 감소한다는 가정은 다양한 가능성을 무시합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보유 기업을 팔아서 그대로 그 대금으로 주식을 사면 주식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는 일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비상장 주식을 상장 주식으로 바꾸는 셈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가 주요 근로 연령에 진입하면서 막대한 자금을 퇴직연금에 주입해서 주식 수요가 더 증가할지도 또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변수가 더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너무도 먼 장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건드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 호재도 악재도 아니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없다는 사실만 기억해 두자. 라는 이야기들. 이것은 그냥 하나의 예를 본 거고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사회보장제도와 뭐 노인의료보험제도,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뭐 젊은 세대가 계속 방황해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뭐 이런 이야기들, 뭐 또 뭐 국가부채 같은 것들.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우리는 이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걱정거리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내용이 진짜 30개월 안에 일어날 일일까? 주식시장에 영향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 번씩 던져보기를 이 캠피셔는 권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어떤 추측성의 이야기들로 너무 먼 미래까지 걱정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가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어도 충분히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10년, 20년 뒤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 변수까지도 우리가 예측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하루 앞에 어떤 주식 이 종목들의 가격을 알기도 어려운 이 주식 투자 세상에서 10년, 20년, 30년 뒤의 내용을 맞춘다, 예측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니까 캠피셔도 말했듯이 확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몇 퍼센트의 확률로 그렇게 될 것이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럴 뭐 가능성 정도의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가능성은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가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 뭐 변수들, 뭐 기술의 개발, 뭐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말똥 위기처럼 이 말똥을 치워야 되는데 이 운송수단이 그때는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몇 년 안에 이 전염병과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 그런 내용으로 이제 뭐 말똥이 뭐 3m까지 쌓인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말을 했었죠. 하지만 그 시기의 기술이 이제 자동차가 개발이 되면서 그런 이야기들은 아예 사라진, 네,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20년 뒤에 어떤 너무 먼 미래까지는 이제 예측하지 말자라는 거고요. 그냥 단순하게 30개월 안에 일어날 일인가 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물론 먼 미래의 이야기들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좋지만 그것을 주식 투자에 대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알고 있는 것과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30개월 안에 일어날 일인가? 라는 질문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